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장충 서울리안입니다. 처음에 외장하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스의 썬더볼트 3 레이드 드라이브까지 계속 지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은 나스를 좀 더 잘 써보기 위해서 SSD 캐시 세팅을 하면 얼마나 빨라질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놀로지 1019 플러스 모델은 NVMe 방식의 별도 M.2 슬롯이 있어서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이번 테스트는 시게이트에서 최초로 나온 나스용 SSD라는 말에 이거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캐시를 구성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원래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 8테라를 쓰다가 최근에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프로 14테라로 바꿨는데요. 이번에 캐시 테스트를 위해서 SSD도 아이언울프로 구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듀라라이트라고 다이나믹 오버프로 비저닝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SSD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레벨링 같은 최적화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고 또 읽고 쓰기 효율화를 통해서 수명도 늘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SD는 꽉 채우지 말고 공간을 좀 비워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 거고요. 듀라라이트가 이 오버프로 비저닝을 위한 공간을 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장 매체는 좀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라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코멘트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인지 속도 유지와 전체 낸드 플래시 수명도 늘려줄 수 있어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안정성이 중요한 나스용이라고 자신있게 붙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것 때문인지 쓰기 수명이 3500TBW, 평균 무고장 시간도 200만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성 860 에보 프로 2TB의 2400TBW 150만 시간과 비교해보면 두 수치가 모두 30% 이상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에 SSD를 설치해서 캐시 세팅하고 속도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베이를 분리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스 전원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빈 베이가 있다면 분리해서 SSD를 후면 4군데의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베이에 넣어주면 끝!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는 허무하게도 끝이 났어요. 이제 시놀로지 DSM에서 캐시를 잡아줘야 됩니다. 먼저 저장소 관리자에서 HDD, SSD 탭을 눌러서 인식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드라이브 4번, 5번에 각각 인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SSD 캐시 탭을 눌러서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SSD가 하나일 때는 읽기 캐시만 설정이 가능하고 2개를 장착해야 읽기, 쓰기 캐시 둘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딱히 복잡한 것 없이 대상 볼륨만 설정해주면 돼요. 저는 영상 백업하고 전송하고 하는 메인 볼륨 1번에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캐시 드라이브 마운트를 시작합니다. 완료되면 캐시 마운트된 스토리지 풀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는 제가 백업해둔 영상, 음성 파일을 옮겨볼 건데요. 전체 용량은 17기가입니다. 테스트는 각각 3번씩 진행한 평균 시간을 구할 거고 2가지를 해볼 거예요. 현재 캐시는 볼륨 1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첫 번째는 볼륨 1에서 볼륨 1로 파일을 복사할 때 속도를 측정하고, 두 번째로는 볼륨 1에서 볼륨 1과 볼륨 2에 동시에 복사할 때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캐시 세팅 전 볼륨 1에서 볼륨 1로 복사하는 게 2분 24초, 캐시 세팅을 했을 경우 2분 25초. 두 번째 테스트, 볼륨 1에서 볼륨 1과 2에 동시에 복사하는 테스트는 캐시 없이 2분 51초, 캐시 세팅 후에 2분 48초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3번 평균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속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캐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캐시 적중률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대략 50% 정도는 꾸준히 나와줘서 작동은 제대로 하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속도는 더 빨라지진 않네요. 사실 뭐 큰 변화를 기대한 건 아닌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 이 정도 파일 크기와 개수 정도면
두 군데 동시에 읽고 기록할 때는 하드디스크 병목을 SSD 캐시가 좀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으로는 어림도 없었나 봐요.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도 볼륨 1에서 볼륨 1로 직접 복사를 하는 것보다 사실 굳이 SSD 읽기 캐시를 거치고 다시 SSD 쓰기 캐시를 거쳐서 볼륨 1로 다시 가는 게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도 좀 아무래도 볼륨 2에 걸려있는 작업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목이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서운해요. 제가 촬영은 못했는데 외부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하고 내부망에서 영상 스트리밍 해놓고 그리고 다시 파일을 복사하니까 조금 체감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적어도 3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나스에 접속해서 스트리밍하고 파일 쓰고 읽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나스에서 캐시 세팅은 필요 없다. 오히려 빈 베이에 하드를 추가하고 용도에 따라서 볼륨 구성을 잘 나눠서 부하가 각각 다른 볼륨에 퍼지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장충 서울리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